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헌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마 2시간 정도 계속 앉은 자리에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것 같고요. 얼굴에 표정이 보이고 저는 마지막 발표자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발표자의 고충은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제 거와 PT가 계속 중복이 돼서 제가 빼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줄어드는데 또 보통은 발표자님들께서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시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표자한테는 대충 해도 된다고 빨리 끝내라고 이러는데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오늘 다 전문 베테랑이시라 시간을 거의 딱딱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제 걸 또 빼면 제가 할 말이 더 없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 발표자의 고충이 있는데 농기평에서 담당하신 분이 전화를 주셔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 쪽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고 사실은 저의 아주 세부 전공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늘 수자원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수자원이 됐든 일반 수자원이 됐든 양만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문학이나 수리학 하신 분들이 수자원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이라는 대체를 볼 때는 땅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요즘은 수생태라는 개념으로 해서 물과 같이 있는 생태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는 인문 사회 분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보는 수자원 관리가 진정한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수 치수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좀 더 폭넓게 보는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저는 평소 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를 좀 담아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WF 넥서스 이 이야기인데 오늘 앞에 김광영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이나 청장님 발표하신 내용이나 이 기후 스마트 농업적 개념이나 WEF 넥서스적 개념이나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해요. 저는 가끔씩 농업 현장에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학자들이 뭐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기후 스마트 농업을 해야 된다, 뭐 WF 넥서스적 접근의 농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농민분은 이해는 사실 못해요. 이해는 못하지만 농민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게 있어요. 저한테 농사 지어봤냐. 예. 실제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자고 말씀을 해도 실제 실행은 농민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농민분은 당연히 최대의 수확을 올리고 싶어하고 최고의 부가가치를 얻고 싶어하고 그리고 국가정책에서 온실가스가 중요하다, 뭐 수질 오염 시키면 안 된다, 비점도 저감해야 된다,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면 물론 내가 거기에 실행을 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이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분들은 머릿속에서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어떠한 보상과 대가가 오지 않으면 당연히 정책이 실행 안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지만 실제 농민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게 늘 이제 이때 해서 농민하고는 저는 특별하게 뭐 악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해봤자 제가 100% 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연에 계시는 박사분이 저보고 늘 그래요. 농학 박사가 농사 못 지어도 된다. 왜? 우리 농경연에 있는 경제학 박사들 다 부자 아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연구해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연구자적 입장에서 이제 접근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가 기후 변화이고 미래의 이야기가 나오고 농업. 그래서 농업 기후 변화와 농업 수자원 쪽에 제 개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WEF 넥서스적 접근이라고 그래서 WEF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수자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리를 하면 일단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뭄, 홍수 등 재해 발생이 증대하고 있다. 행안부에 들어가서 재해 보상 비용 트렌드를 보니까 뭐 길게는 증대하고 있고 물론 시기적으로는 가끔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뭄, 홍수 뭐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뭄일수 증가. 가뭄이 증가하면 또 상대적으로 수질도 같이 악화되어 가지고
특히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 라떼 그리고 4대강에 녹조가 낀 물을 바로 퍼다가 논에다가 대면은 거기에 독소가 있을 건데 농사 지으면 되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문 기사가 나면 벼는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 물을 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등등 많은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실험을 해서 있기는 하는데 용수로 따라 들어가서 논에 들어갔다가 벼에 가보면은 검출이 안 됩니다라고 또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가을철에 수확을 해서 검사를 해서 벼에는 독소가 없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안 믿는 분들은 끝까지 안 믿으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오늘의 주제는 요거였죠. 처음에 이제 농기평 쪽에서 저희한테 말씀 주실 때 이번 이 포럼의 주제가 기후 스마트 농업인데 식량 안보, 기후 변화를 결합을 해서 지속 가능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경제, 사회,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세 가지 기초, 이 부분의 측면에서 모두 종합적으로 달성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요즘 학술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WF 넥세스 쪽의 컨셉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인데, 기후 스마트 농업하고 넥서스하고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인데, 이 수장기 장기 종합 계획을 10년, 20년 이렇게 한 번씩 발표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는 이제 수정 계획을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이야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 총량을 일단 보면 저희들이 이제 요 세 가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요 세 개만 합쳐서 100을 보고 농업용수를 보면은 60%가 넘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농업 분야가 60% 정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총량, 이게 하천 유지 용수를 포함한 총량에 대해서 퍼센트를 내보면 한 41% 정도가 농업 분야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농업에서 쓰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저희 공사가 이 전체 41%에 이걸 100으로 보면 52%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기타 조그만한 것만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최소한 우리나라 벼농사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 이용량은 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자료, 요거에 대한 과거 트렌드를 보면 이제 거의 저희들이 90년대 이후부터 농업 쪽은 이제 거의 이제 일정한 트렌드를 걷고 있고,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쌀이 좀 남아 돌아서 계속 경지를 줄여나가는 정책적으로 썼기 때문에 농지가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 이용량이 거의 유지 내지는 조금씩 줄고 있고, 반면에 공업용수, 생활용수도 이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얘들도 이제 거의 일정한 트렌드가 됐습니다. 국내 수자원 분야의 인프라는 거의 이제 안정화되었다는 건데, 현재 있는 시설이 안정화되었다는 뜻이지 저는 남는다 내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이제 트렌드하고, 이게 과거에 이제 현재 써왔던 이야기고, 이게 이제 앞으로 예측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보시면 농업용수 쪽은 늘지 않을 거다, 유지 내지는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유지할 건데 늘 거다. 많이 늘지는 않는데 생활이나 공업용수 쪽은 어쨌든 조금은 늘 거고, 농업용수는 조금은 줄 거다.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농업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볼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10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앞에서 두 분 발표하신 분들 보면 감축, 상세, 완화, 이런 모든 이론적인 부분들이 제도 정책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이래 되어 있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에 처음에는 교토어정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파리어정서에 대해서는 2030 계획에 저희들이 줄여야 될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고, 이 줄일 부분 중에서 9,600만 톤 정도가 해외에서 배출권을 활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었고, 금년도 7월 24일 날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9,600만 톤이 너무 많아서 3,800만 톤까지로 그 해외 부분을 좀 줄이겠다. 그런데 총량은 안 변했으니까 해외 부분을 줄이고 국내 사업 부분들을 늘리겠다는 뜻이니까, 국내에 있는 배출업체는 할당이 더 많아져서 더 강화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제도와 정책들이 국내에는 이제 될 거라는 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WEF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6년도죠. 2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는 연구하는 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하면 모든 연구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무슨 연구한다 그러면 다 줬어요, 연구비를. 2016년도에 이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 의장께서 이 파란색 책 한글로 번역돼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이야기들을 나왔고 그 당시에는 모든 보고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이라는 말만 쓰면 거의 잘된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4차 산업혁명 기술 이야기는 뭐 항상 회자되고 있고요. 그 시대와 같이 물, 에너지, 식량을 종합적으로 관계를 이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WEF 연계 넥서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생태연구원장 하셨던 최재천 그 원장님께서는 얘들은 이렇게 용어를 했지만 우리는 FEW로 좀 읽어보자. 그럼 퓨하다. 그게 흔하지 않다. 그렇게 읽는 게 우리한테 더 좋지 않겠냐. 이 식량이나 에너지나 물은 자원 요소로서 풍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는 요소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 관계를 봐서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그게 WEF 넥서스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을 가진 이용 계획이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방 말씀드린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그 의장님은 4차 산업혁명이 왔다. 그렇게 하면서 그 책을 보여줬죠.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은 3차 산업혁명을 썼던 사람이라 아직도 자기 책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아직 안 왔다. 뭐 이렇게 동시대에 똑같은 두 책이 왔습니다. 두 책을 동시에 다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산업혁명이 어떻게 구분된다 이런 뭐 경제학적이나 인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분들이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요소 기술들이 뭔가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 기술이고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파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약자가 떴습니다. ICBM, 그러니까 IoT,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요소 기술들을 기반해서 위에 지능형 로봇, 뭐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농업에서는 요즘 스마트 팜,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이야기인데 이런 가운데 있는 5가지 기술들, 이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요 가운데 기술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시대가 오건 안 오건 나하고 관계없이 나는 이 기술들을 앞으로 연구에 고민하고 반영해야 되겠다. 그게 그냥 제가 내린 판단이었고요. 그러면 이 기술들을 앞으로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그 청장님께서는 저는 게을러 가지고 16년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18년 자료하고 똑같이 있는데 이 16년 자료가 최근 5년을 분석해 놓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 부족,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쪽 보시면은 초록색이 그린이 환경에 대한 요소인데 점점 경제나 사회나 기술 쪽보다 세계가 문제가 되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환경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위부터 5위 사이를 분석하면 항상 환경이 2개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WEF 넥서스는 월드 워터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들이 무엇이다. 그 기술들을 가지고 파생된 여러 추가 응용 기술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 WEF 넥서스는 FAO에서 2014년도에 정의 내린 부분을 보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여러 자원 중에서 물과 에너지와 식량 자원을 연계성을 파악을 하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제 주제가 수자원 관리 기술인데 단순하게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는 수자원 관리 체계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식량과 연계된 수량과 수질과 연계된 종합적인 넥서스적 수자원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러 보고서나 논문들을 보면 말이 쉽지 단순하진 않거든요. 그 넥서스라는 연관들이 각자가 너무나 많이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어서
하나하나 이 줄 하나하나에 대해 서로 연계성이나 정량적 관계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서 2017년도에 일본에서 넥서스를 연구하시는 분이 리뷰 페이퍼를 하나 내셨는데 물과 에너지와 식량의 기후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보는 연구는 8개밖에 찾지를 못했다. 아직까지 다 보는 연구는. 그리고 물하고 식량하고 같이 보는 연구는 6개. 그러니까 이쪽은 요즘 이제 트렌드가 2개만 보는 건 떠났다. 이제 물, 에너지, 식량을 같이 보는 게 11개 또는 물과 에너지의 관계를 보는 게 12개. 그러니까 최소한 요소들을 같이 보는 거. 과거에 물을 전략해서 뭐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물 전략 기술을 개발하자. 그런 쪽의 연구는 이제 점점 준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해서 WF 넥서스에 검색을 해서 키워드 중에서 논문 리뷰를 해보면 점점점 복합해지고 통합적 관리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의 농업 수자원 관리 현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회사에서 외부에 홍보할 때 쓰는 팜플렛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뭐 농업 사업들입니다. 물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이제 물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보면 이 저수지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만들어서 용수로 배수로 등을 때 물이 이동할 것이고 그리고 침수가 되면 물을 빨리 배하는 배수장이 있고 간척을 하게 돼서 제방을 만들면 담수호에 물이 담겨지고 이 담수를 관리하기 위한 배수관문이 있고 이렇게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하면 여러 시설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지입보 이런 등이 이제 농업과 관련된 생산 기반 시설이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지금도 내부에 들어가서 농촌연수 종합정보 시스템을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수지 17,000개, 뭐 집수 안거, 그다음에 관정, 뭐 취입보 이런 등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방조제 1,500개를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72,000여 개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이제 관리하고 뭐 이거 시설을 이용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그리고 배수를 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하는 것들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이 지자체가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이 필요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림스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건 내부 자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로리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 정보 시스템이라 일반 대외적으로 외부 대국민들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뭐 톰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동 관측, 자동 관리해서 TMTC라고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고 이런 여러 시스템들과 외부의 기상 자료라든지 기타 여러 자료들 같이 볼 수 있는 이건 표출 시스템이죠.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 그리고 계속 유량을 측정하고 있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여러 개들이 이제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많다, 복잡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한국농어촌공사 아시다시피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서 14년도에 나주에 본사를 옮겼는데 본사를 옮길 때 요 2층하고 3층 부분에 종합 상황실을 뒀습니다. 가져갈 때는 앞에 있는 시설들은 하나하나 다 뜯어갔습니다. 가서 한 대 모아놓고 보여줄 때 지금은 각자가 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기반을 올해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보 고도화하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 5분까지 했는데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마지막 발표자 의무인 것 같아서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발표할 때 많이 써먹는 자료인데요. 1965년도에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2000년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물어봤던 그때 신문에 나왔던 네, 여기 보면 달나라에 수학여행 가겠지, 도로가 움직일 것 같아, 전기자동차가 나올 것 같아, 선이 없는 무선 전화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등등을 했는데 거의 70-80%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눈높이에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미래 농업도 지금 고민하고 지금 상상을 하고 지금 예측을 해서 준비해 나가면 그 준비한 시점에
해석도 상당 부분이 맞을 거다는 거죠. 물론 농식품부나 농기평에서 연구개발하는 이유도 지금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필요한 기술들이 뭐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해놓으면 지금부터 3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들이 실현될 거라는 그런 거를 과거를 봐서 과거에서 지금을 보면 지금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결국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들이 이 관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운영 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위상 영상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 가뭄 상황이나 홍수 상황이나 또는 수질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IoT 기반의 자율 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내부에서는 규번에 대응한 지능형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실황 상황실에서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근데 요 각각의 한 줄 한 줄은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제목명들입니다. 실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WF 넥서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결국은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과 에너지와 식량과 작년도에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생태계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의 연관관계를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정량화해내고 거기에 경제 분석 모델을 집어넣어서 부가가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리를 판단하는 그런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차 연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흥청하고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서울대, 전남대 저희 연구원이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구축이 되면 정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WF 넥서스적 의사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넥서스적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응을 하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통합관리해야 된다, 뭐 일원화해야 된다 이런 등등이 다 있는데, 통합관리 일원화의 가장 키는 저는 한강청장 하셨던 오종국 청장님께서 쓰신 금년도에 발행한 책의 그림에 있는 건데, 결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거버넌스와 협치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 얽혀설켜 있는데 통합한다고 물리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결국은 협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종합 결론 내기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이야기하신 게 앞으로는 센 놈이 이긴 게 아니고 빠른 놈이 이길 거다. 빨리 어떤 기술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판단해서 빨리 적응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덩치 크다고 이기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국내에서 할 때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려면 멤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코퍼레이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 저는 E는 MC제고 항상 멤버들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어디 가서 요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